안녕하세요. 수인지 두뇌과학 목동센터 박은하 소장입니다. 자, 3월 말 4월 초가 되면 학교에서는 학부모 상담을 하는 시기죠.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사귀고 있는지, 또 학교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걱정들을 하시죠. 저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사 교육을 하다 보면, 그리고 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엄마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선생님은 아이가 되게 산만하고 흥분을 쉽게 하고 다루기 힘든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재밌는 아이라고 인정을 받았었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학적인 측면과 아이의 심리적 혹은 부모의 양육 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DHD 아동들은 좀 쉽게 흥분을 하죠. 이때 흥분이라 하는 거는 아이가 쉽게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내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아이는 긍정적인 감정인데 소위 너무 업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아이는 큰 소리로 떠들게 되고 주위를 막 산만하게 부산하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구들이 귀찮다고 하는데도 막 심한 장난을 친다거나 선생님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방해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는 이럴 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재밌고 신나서 그리고 친해지자라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지적을 하면은 굉장히 억울해하기도 하죠.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랑 단 둘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손님이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많은 곳을 가게 되면은 아이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굉장히 쉽게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말로 타일러도 잘 듣지 않고요. 좀 말을 듣는 듯 하다가도 금방 다시 부산스러워지고 산만해지죠. 자, 이 정도가 조금 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ADHD를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ADHD는 주의력과 조절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활성화 저하가 그 대표적인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면 쉽게 주의가 분산돼서 산만해지기도 하고요. 조절력이 부족해서 아이가 쉽게 흥분을 한다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를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자극에 주의가 쉽게 분산되지 않도록 아이의 주변 환경을 조금 단순하고 심플하게 조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이의 일상생활이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실 필요도 있죠. 그리고 혹여 새로운 자극,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방문하게 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이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어서 아이에게 그것이 부상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아이는 산만해지기가 쉬운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정에서는 일상들이 굉장히 루틴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자체도 늘 보는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이가 덜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가 굉장히 산만한데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런 모습에 적응이 되어서 덜 산만하다라고 느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새학년이라는 시기는 아이에게 있어서 선생님도 새롭고 새로운 친구들의 새로운 환경까지 정말 많은 새로운 자극들이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ADHD적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아이의 심리적인 측면이나 양육적인 측면, 부모의 양육적인 측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은 만 3세가 되면은 어떤 특정 감정을 지금 드러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동안 자신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감정을 잘 통제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ADHD 아동들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자, 이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머니 앞에서는, 적어도 엄마 앞에서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조절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매우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아이는 분명히 신경학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매우 많이 누르면서 엄마가 무서워서 혹은 엄마를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이가 그런 것들을 많이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없거나 혹은 아이를 억제했던 요인들이 사라지는 곳, 예를 들어서 학교, 학원, 그 밖에 외부 환경에 아이가 가게 되면은 그동안 눌러왔던 거를 더 심한 정도로 발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가정이나 그 외부 환경에서 동일하게 산만하고 부산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보다도 더 자기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힘든 정도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셔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아이와의 소통 방식 혹은 부모님 자신의 부모 양육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담임 선생님이나 학급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똑같은 행동에 대한 반응이나 피드백이 서로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더 넓은 범위의 사회에 나가게 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언제나 여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환경만 만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에 대해서 잘 조절하면서 자신을 잘 통제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새학년은 아이에게 있어서 아이의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또래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소위 낙인이 찍히는 그런 일들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에서와 그 다음에 그 밖의 환경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충동성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